라이브로 만나는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금요일을 맡은 권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명절 전에 라이브 방송 얼마나 들어오셨을까요? 아직 들어오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금요일 저녁에는 저도 한 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과 시간 보낼 거 준비하면서 좀 쉼도 가지고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소구리님 들어오셨다 가신 건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우리 꿈꿀걸리님 You can do it 감사합니다. 자, 본방 박사님도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재석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건님 맞아 안녕하세요. 한근혜님. 자,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 뭐 일주일 동안은 거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네요. 이번 주가 마지막 주고 다음 주 새해에는 정말 새해와 더불어서 2월이 시작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간다 시간. 아쉬워요. 저는 한 주를 어떻게 보냈냐면 저는 요즘에 계속 이렇게 파트너분들과 하루를 통으로 쓰는 걸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우리 현장에서 파트너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겪었던 그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라이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실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시간도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에 제가 약간의 길잡이 아는 척 할 수 있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중국은 일찍 설명절 시작됐어요. 강영다님 중국에서 보고 계시는군요. 맞아, 우리 중국에서 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인스타 라이브도 지금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출첵. 자, 제가 이제 오늘 파트너님하고 통화하면서 파트너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10년 전에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이 간다고 하시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 가실 텐데,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사업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도 인식이 많이 안 좋았지만 유사나 자체도 전혀 브랜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유사나가 뜨지도 않았어요. 사이트 하나밖에 뜨지 않고 유사나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아마존닷컴이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구글링해서 알아봐야 되는 정도의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누군가한테 막 좋은 걸 설명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그분들이 찾아보다 보면 뭐 자료가 있어요. 찾아보죠.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분들이 제 말만 신뢰하고 무언가를 하기 어려울 때는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 또 유산화 자체의 브랜드가 아직 브랜딩 되어 있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왜 유산화였는지도 설명을 하나하나 다 직접 만나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만나기도 어려웠죠. 왜냐면 어머님 모시고 아이들 둘 키우면서 퇴근 시간에 집에 가서 또 식사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서 주말에 이용해서 미팅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점심시간 이용해서 미팅했었고, 또 어떻게 했냐면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많이 통화를 했어요. 만날 수 없어도 자주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사람이 연결된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만나서 설명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전화 통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때로는 겸손하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주변 분들한테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뭔가 시작한 느낌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제가 제안하는 내용들이나 제 정보가 사실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100%제 전문성을 믿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줄 마음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겸손하게 아직은 제가 미숙하지만 도움될 수 있는 걸 찾아서라도 꼭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처음에 모를 때 모른다고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요, 제가 반드시 찾아서 꼭 답을 드릴게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는 척 안 하고 겸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알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지, 또 신뢰적인 사람인지 조금씩 느껴가면서, 제가 그렇게 초심자로서, 초보자로서 애쓰는 모습에 열심히 하는 모습에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소개를 참 많이 해주면서 초창기에 제 비즈니스가 그래도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동계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관리를 그러네요.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그쵸? 자, 우리 주파미는 어서오세요. 꽃누님 어서오세요. 자. 옆에 휴지 갖다 놓으셨어. 맨날 제가 울어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말고 울컥울컥 하면 눈물만 흘리면 괜찮은데 콧물까지 흘러가고 추접스러워서. 그래서 휴지가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 챙겨주는 우리 김한나 리더님 감사해요. 자, 이렇게 눈물이 갱년기인가 뭐 이렇게 많아져요. 자꾸 저는 원래 많았는데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자, 화면이 멈췄어요. 왜 화면이 멈췄을까요? 잘 나가고 있죠? 제 모니터 화면이 멈춰가지고 지금 잘 들리시나요? 모니터 지금 올라오나 봐주실래요? 제 모니터 화면이 멈췄어요. 네, 여기는 잘 나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이게 화면이 멈춰서 질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우선 그래서 초보자이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거. 제가 초창기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은 성실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방송사고 났어요. 자, 우리 컴퓨터가 사라졌네요. 앞에 뭐가 가리고 있었는데 사라져하고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것도 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의를 갖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든지 내가 뭔가 흐리멍텅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는 응원과 격려보다는 염려와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과 각오를 하고 있는지를 꼭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신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3년 반대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저 여자가 뭔가를 어설프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저 열정에다가 정말 찬물 끼얹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역맘 카페에다가 자주 활동하는 카페에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아예 오픈해서 올리고,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앞으로 다짐을 글로 함께 소통하고 있는 분들한테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걱정하는 거 아닌 올바른 모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가 어떻게 뒤에서 숨기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응원받고자 하는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저한테 댓글로 응원 주셨어요. 우리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거나 이렇게 다단계 쪽에 일을 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오픈을 했더니 그분들께서 그래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하라고 응원 주셨고, 또 몇몇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다고 아이들 영양제 막 주문도 해주시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하기가 꺼린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컴퓨터 들어왔어요. 자, 질문하실 거 이제 볼게요.
아, 자, 오늘 예뻐요. 감사해요. 자, 우리 슬기로운 유사하세요. 박사연 리더님. 자, 기존 다른 라인 가입자이시면서 5개월 활동하시다가 집에 가신 분과 우연히 관계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은데 지금은 의욕이 없으시대요. 그분을 유사나에 다시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시 하시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아이디로 다시 하실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가자고 하면 욕심일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셨다는 건 누군가가 그분을 키워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연 리더님께서 그분이 의욕이 없으시고 또 유산화가 좀 괜찮은 일이고 같이 하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분이 당장 의욕이 없고 아예 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서연 리더님이 해보자고 독려를 하시는 건 그분이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걸 독려하시는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오랫동안 비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은 상태에서 서연 리더님한테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독려하는 게 유인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마음에는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이 그동안 기존에 해왔던 자리에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미 구축해놓고 마련되어 있고 또 자격 같은 걸 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하실 수 있게끔 응원 드리는 게 맞고요. 정 상황이 안 된다. 그분이 정말 거기서 활동하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냥 유산 사업을 안 하고 싶다. 뭐 좀 쉬었다 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선택하는 거지 옆에서 서연 리더님이 어떤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순간 이제 유인행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 파트너 키워보셨으니까 파트너분들이 우리 박사님들 파트너를 키웠는데 그분이 다른 분과 하시게 되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 같아요. 기존 다른 라인의 가입자분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차저차한 이유로 어떤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어떤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박사님 리더님도 파트너 키워보셨기 때문에 스폰서 입장에서 그분의 스폰서에게 그런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신 비즈니스 활동이 되실 것 같아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막 꽃이랑 하트랑 호랑이랑 막 많이 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추접스럽나요? 울지 않을 거예요. 자, 눈물 꾹. 자, 사인업 2주차 파트너분들이 여러분 생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부업이라 시간 할애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파트너의 수 대비해서 내가 시간 쓸 양이 부족하면 시간 체크를 먼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루틴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의 파트너한테 어떤 식의 소통을 할지 정하세요. 직접 만나실 수 없고 부업자라고 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파트너를 챙기는 리액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다고 해서 파트너를 잘 케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분들이 모여있는 톡방에 거기에다가 내가 매일매일 그분들을 키우고 그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주고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올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그분들이 매일매일 무럭무럭 잘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일에 대한 일머리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어떤 경험치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사인업을 하면서 또는 뭐 점수를 넣으면서 아니면 매출을 본사에 주문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방법을 그분들에게 공유하시는 거예요. 저도 완벽해지기 전에 부업자로 일할 때 매일 파트너하고 통화하면서 그날 알게 된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어느 타임에 무엇을 할지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는 빈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폰서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갖는 거.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지내거나 또는 그분의 비즈니스에서 관심 갖고 질문하거나 하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나 부업자이시면 그분들 미팅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그분들 자체의 시간과 본인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파트너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시간이 한가하니까 요때 시간을 잡으시면 제가 후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을 미리 오픈하세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스폰서가 해줄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먼저 빼놓고 내놨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미팅을 잡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매일 시간이 없다고 하면 파트너분들도 실망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를 진행해 보려고 할 때 스폰서가 부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자꾸 부딪히게 되면 잘 하려고 하더라도 턱에 걸리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녁 타임이 가능하면 저녁 타임에 사업자 동행 미팅을 해주시면 되고, 정 안 되시면 부업자분들은 주말을 내놓으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 파트너분들을 후원하실 때 시간을 쓰지 못하면 시간량이 부족해서 성장시키기도 어렵고, 또 초반에 시작하신 파트너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생겼다고 하면 그분들이 곧 PPPS라고 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간 많이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내놔서 빨리 서둘러서 미팅 잡아서 순서적으로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분들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상 플랜이나 회사 소개하는 것들을 복제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미팅한 내용이나 또는 스폰서에 미팅한 내용을 녹음 파일을 공유하면서 파트너가 이 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력을 갖게끔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파트너분들은 이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일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제품 하나라도, 초창기에는 비즈니스 동행 미팅을 뭐든지 같이 해주셔서 일이 되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되는 느낌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잘 나와요? 요즘에 파트너분들이 막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 빨 잘 받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갱년기는 우리 스폰서님이 가져가신대요. 어머나, 우리 스폰서님 별걸 다 후원하시려고 그래. 아니에요. 제 갱년기는 제가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께 짐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멋진 파트너니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스폰서님. 자, 김포 떠나세요. 이사 가서도 자주 봐야죠. 우리 김사라 리더님. 늘 응원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는 일은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마다 현장에서 유산화가 옳은 걸 증명해내고, 정말 영양제를 건강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증명해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도조차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명해낸다는 거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을 때까지는 파워를 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경험이,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광용 리더님. 고생 많이 해서 공감 능력, 한이 맞나? 자꾸 눈물이 복받쳐서. 맞아요. 자, 5개월 애기랑 같이 보내. 우리 애기가 스폰서님을 뚫어져 찾아보고 있어요. 안녕? 안녕? 자, 맞아요. 유산아에게 갱년기는 없습니다. 유산아에 갱년기는 없습니다. 자, 이윤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 계속 응원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힘나는데요. 자, 그리고 자, 중학교 동창인 트레이너 친구가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이미 유산을 전달했더라고요. 거봐요. 빠르다. 자, 근데 이미 그쪽 친구에게 거절한 상태였고 저한테도 네트워크는 관심 없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2, 3년이 지난 상태이고 현재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다른 분을 통해서 전달 받으실 때 그 상황과 지금의 2, 3년 지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내가 옛날에 전달했는데 지금 또 전달을 거절당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분의 타이밍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타이밍일 수 있어서 자신 있게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기대로 전달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 황근혜 리더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없으실 수 있는데 지금 2,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일이 멋진 걸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는 걸 증명해내시면 그분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어쨌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트레이너란 직업이 이렇게 건강을 전달하기에 또 트렌드상에 트레이너분들이 요즘에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식단도 꾸려주고 또 영양제 컨설팅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 뭘 먹으면 좋은지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그런 관점이 예전과는 다르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2, 3년 전에는 트레이너 분들이 활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지만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트레이너 분들이세요. 굳이 개별 PT를 요즘 같은 힘든 시국에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헬스장 같은 데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수업이 많이 줄기도 하고 힘드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제안을 하실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너무 힘들지라고 하면서 제안하시기보다는 나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처럼 비전문가도 일을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너처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합적인 전문성을 더 구축하기에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것 같고 나 또한 전문가가 필요해. 그래서 함께 협업하고 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해볼 마음이 있어 라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변화가 없었던 이 유사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왜 먼저 경험한 것 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업다운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방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히려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장 트렌드 상에서 이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나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트레이너 분들이 단순하게 PT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척추 교정부터 건강 전반적인 것들을 다 관여하시는 게 많아서 그게 그 또한 경쟁력이 되고 있거든요. 워낙 트레이너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계신 상태라서 그래서 나만의 경쟁력으로 다이어트 운동 시키면서 뭐 우리가 식단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짜주고 영양적인 컨설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제품이나 우리 회사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절대로 데미지를 입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레이너님 이렇게 좋은 거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할 만큼의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시면 아마도 이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업에 플러스 알파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느낌으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씨는 어서오세요. 자, 불금엔 권튜브. 좋다. 감사합니다. 자, 팀 내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닝이나 프로모션 같은 것에 스폰서님께서는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겠죠? 아니요. 그런 것보다 저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프로모션 해주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팀 내에서 트레이닝이나 프로모션 해준다. 그거 자체가 땡큐인 거죠.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게 내 비즈니스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서 이미 갖춰져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함을 모른다고 해야 되나? 아니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걸 못 느낀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갈급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체적인 매뉴얼을 잡아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이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내 비즈니스에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독려해 줄 수 있는 칭찬 한마디를 해주면 더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던 거라서 오히려 팀 내에서 진행하는 트레이너 프로모션 같은 것을 얼마나 좋은 조건과 상황인 것들을 파트너한테 알려주시면 파트너분들도 그것들이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비즈니스의 동기에 힘이 날 수 있는 거에 괜찮은 어떤 혜택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아마 참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각하세요. 트레이닝이나 프로모션이 나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트레이닝이나 프로모션이 나의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준비와 도움이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그때부터 행복해지십니다. 숙제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자, 스폰서님도 퓨처 빌더를 하셨나요? 퓨처 빌더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조급함이 커지네요.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파트너님한테 제가 직급핀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단계 이뤄가는 성취를 느끼는 건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쉐어러, 빌리버, 빌더 이렇게 쭉 승급을 모든 핀을 다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계 성장이 있고 이렇게 퓨처 빌더라는 타이틀은 뭐냐면 내가 어느 한 모멘텀을 가지고 한 번 성장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주마다 나의 구력을 가지고 매주마다 비즈니스의 성과를 내서 그게 4주가 연속되면 기본 비즈니스 구력이 생긴다는 의미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매주마다는 좀 아니다. 자, 매달마다 승급했기 때문에 쉐어러, 빌리버, 빌더를 따박따박 성장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저한테 제일 힘든 직급이 뭐였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빌더라는 직급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니 쉐어러에서 빌리버까지는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빌더는 한 주에 그 점수가 올라와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또 지금은 여러분들 빌더가 쉬운데요. 그때는 빌더가 지금의 어치버예요. 왜냐면 1번 센터가 좌우에 맥스아웃이 1000점 돼야 빌더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것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연속된 구력을 갖게 하는 거, 비즈니스 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루틴 잡고 비즈니스 패턴 잡는 거에 도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4주를 잘 견뎌내시면 남다른 구력이 생기고 비즈니스에 대한 감이 생기실 거예요. 아, 이렇게 매주마다 하면 골수 그냥 가겠나라는 느낌도 가지실 수 있어요. 단 어떤 게 있냐면요. 직급을 갈 때, 승급을 할 때 그게 연속되는 4주다 보니까 특히나 첫째 주는 괜찮은데 둘째 주까지는 어떻게 괜찮을 수 있는데 셋째 주부터 힘들어요. 저 또한 연속된 4주를 하는 그 직급이 골드 때부터였는데 저 때는 그때 3주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내가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고요.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할 때까지 해보자 했더니 3주차가 넘어갔어요. 3주차가 넘어갔더니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또 먼저 첫 주차에 노력했던 것들이 씨앗이 돼서 4주차쯤 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첫 주차 때는 그때 타임이 아니어서 안 했던 분들이 4주차에 생각이 충분히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해볼게 라고 했더니 또 4주가 기적적으로 이뤄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된 걸 하실 때는 초창기 많이 만나 놓으셔야 돼요. 정말 첫 주차에. 그리고 둘째 주차까지는 뭐 얼추 되는데 셋째 주차는 무조건 힘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은 힘들 것 같아요. 연속되는 주차를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내 한계점, 임계점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부족한 점수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이뤄내는 경험을 하셔야지만이 그 직급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 비즈니스 구력이 생기는 거고 직급에 대한 타이틀에 대한 회사에서 했던 의도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퓨처 빌더를 하신다는 거는 어치버를 해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디렉터만큼만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현 리더님이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믿어보세요. 조급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시간을 더 보내세요. 무조건. 아침에 눈 뜨면서 잘 때까지 퓨처 빌더만 생각합니다. 제품 하나 둘씩이라도 내가 먼저 전달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제품 소비라도 모으면 여러분이 해당하는 직급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제약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가끔씩 리셋은 하시지만 영양제를 자사 제품으로 챙겨 드세요. 서플이나 내용도 들으신 상태이시고 이번에는 자사 신제품으로 믹스해서 리셋 진행해 보신다고 필요한 것만 주문하셨어요. 생체 유용률 떠나서 가격적인 부분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분 아이들 아플 때마다 말해주고 싶은 언젠가는 꼭 같이 사업하고픈 분인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또는 직원이라고 하면 할인 혜택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제약회사 분들은요 큰 비타민 한 통에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사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고객 중에서 종근당 다니시는 분이 저희 비타민을 사 먹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약회사에서 어떤 거에 관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약회사 만드는 제품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 차이를 느끼게 되면 무조건 바꾸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싼 가격보다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솔직히 챙겨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걸로 다른 데 비용을 줄여서라도 괜찮은 걸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권해보시고요. 그렇다고 제약회사 제품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량적인 면이나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 루시 혜씨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그 제품을 조금 더 메가로 먹을 수 있게끔 안내해서 효과를 좀 보실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메가로 먹다 보면 그 함량보다는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걸 따져보면 가격적인 부분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차피 함량이나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들을 한 번에 먹는 것과 그게 좀 낮은 것들을 여러 개 먹는 건 결국은 오히려 알약이 많아진다거나 비용은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권해주시면
보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뭐든지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국내 제약회사들이 사실 식품 시장 뛰어든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고 그런 임상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거 뭐 24개국 이상 검증된 회사들 임상이 끝나서 실제로 환자 치료에 도움되고 있다고 증명받은 제품을 아이들만이라도 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제안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성분 함량 같은 것보다 저는 아이들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걸 안전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임상 관련된 걸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다이어트 제품을 먼저 구입한 분께 우리 제품 설명을 듣지 않으실 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선 열심히 해봐라고 말했는데 스폰서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어쨌든 유효 성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그냥 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경우 뭐 시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 옛날에도 레몬 디톡스 같은 것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지고 왜 원래 저렴이라고 하는 건 가격은 가치 대비의 어떤 가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이 낮다는 거는 원성분이나 원재료가 낮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가 덜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효과까지 못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법은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체중 감량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유효한 걸 챙겨가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유효 성분이 들어오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신진대사가 높여지면서 체중 관리까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차별성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오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내 몸을 정비하고 내 몸을 챙겨가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까지를 일석이조 삼조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 가격은 사실 반복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한 거 여러 번 해보시게 되거든요. 저 또한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가격 가치만큼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뭐 먹었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온다거나 먹었는데 뭐 1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게 사실 싼 가격이 아닐 수 있죠.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몸이 나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또 실제로 살까지 빠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면서 이 가격을 가치로 볼 수 있게끔 시야를 좀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몸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단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란. 특히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달라요. 그래서 몸은 매일 늙고 매일 죽어가고 있고 손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손실되는 방향의 방법의 다이어트 선택하시게 되면 다이어트는 할 수 있지만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빠지고 내 몸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법적인 가이드를 나이가 들면 다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세요. 특히나 나이 들면 호르몬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안 맞은 상태에서 내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고 몸의 대사율을 더 떨어뜨리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요즘 조급함 때문에 관계십이 잘 안 돼요. 그러시구나. 스폰서님과 상담하며 많은 좋은 조언을 듣고 조급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생겨 두려워지네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해소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결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과정 안에서 반드시 조급함이 생겨요. 과정을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경실 리더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제품을 먹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두고 있구나, 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배워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꼭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관계가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한 번에 내가 훅 들어가면 우리 연애할 때도 상대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 관계는 진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서로가 물들어갈 수 있도록 서서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 굳이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분 또한 내가 하고
하고 있는 일 또는 건강에 관련된 관심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십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뭔가 목적이 있고 명확한 결과에 중심을 두다 보면 아무래도 내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호흡을 읽기 어렵고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실 리더님이 결론적으로는 좋은 사람들과 또는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이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것만 주고 오리라. 살짝이 욕심을 내려놓고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십 쌓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함은 내 스스로가 느껴서 내 욕심이 보일 때 내가 두려운 것 같아요. 왜?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조급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는 게 원래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뻔히 알잖아요. 관계가 무너질 거. 잠자는 파트너에게 매달 150포인트 먹는 소비자가 나왔는데 본인이 사업을 안 하는 상황에서 BC로 전화를 주저하고 있어요. 저에게 소개해주면 내가 키워보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잠자는 파트너를 깨워야죠. 일단은 그분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바이너리 상에서 라인이 한쪽은 내려갔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시작하면서 잠자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과가 잘 안 나온다거나 사업이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근데 150포인트를 꾸준히 먹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시작이죠. 제가 늘 설명하듯이 시간은 상관없이 기간은 상관없이 헬스팩 2개 정도 유산균 하나 정도 먹을 사람 125포인트 정도 먹을 사람을 8명만 소개하면 매년 연세로 한 150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장이나 어떤 결과의 그런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다 다른데요. 이렇게 잠자시는 분들 또는 사업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쉽게 느껴지게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서 기간 상관없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내가 그런 분들 8명만 소개하면 매월 연세를 받을 수 있는 매월 연세 15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분들 조급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무언가 시작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150포인트라고 하면 그런 분들 이미 한 분 찾았잖아요. 시간 상관없이 우리 함께 7분만 찾아보자. 그렇게 하면 한 달에 본인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헬스팩 정도는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잠자다가 나오시는 분들은요. 자신이 예전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두려워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갔으면 괜찮은데 들어갔다 나오기에는 더 뻘쭘하고 다시 그걸 해야 되나라는 마음 또는 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힘든 게 떠올라서 더 두렵거든요. 우리 애 낳아본 사람들이 애 안 낳은 사람보다 겁이 더 생긴다고 하잖아. 둘째 낳을 때. 그런 느낌일 수 있으니까 더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조차도 혼자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혼자 소비자든 사업자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관리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또 그 기회조차도 소비자로 할지 사업자로 할지는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택권을 넘겨주자 라고 얘기하세요. 오히려 이렇게 제한된 정보만 줘서 그분들이 나오중에 소비자를 했는데 아니 진작 이걸 얘기해줬어야지 라고 멱살 잡고 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는 일은요.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한테 아무도 보상 플랜 설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러고 있을까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골드 3주차 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스폰서님이 정다은님 3주차 마감했다고 저를 잠 못 자게 하심. 그래서 밤새고 다음날 다이어트 끊고 정신없이 마무리.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3주차 포기할 것 같으니까 제가 스폰서의 예리한 촉으로 전화했죠. 제가 참 지혜로운 것 같네요. 자, 중국에 눈 오나요? 강령 리더님, 눈 소식 감사해요. 제가 관계심을 제대로 못한 탓에 메라핏 다이어트를 구매해 드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 할 줄은 방법은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평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경험이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험을 하고 나시면 오히려 이 제품에 대한 신뢰나 경험을 더 드러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이어트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유산화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처럼 이 경험에 대해서
시간 가지고 계속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다 보면 그분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타이밍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수장님 어서 오세요. 출석 감사합니다. 자, 평생 쓸 수 있는 몸 관리, 매일 죽어가는 몸을 손실되지 않도록 골밀도. 맞아요. 그렇죠. 유산화 클린 다이어트를 제가 설명한 내용이었네요. 자, 매일 아침 올려주신 영상을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자신감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네요. 친한 사람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마음이 아프네요. 가끔씩 기운 빠질 때 극복 방법,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하루 시작과 끝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하루를 보내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하루에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낼지 마음 먹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하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의 결과 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도 내가 건강하게 잘 보냈고 최선으로 잘 보냈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뭐 하나를 도전하거나 시도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에 제가 셀프 동기부여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늘 남의 시선과 남의 평가에 있다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다가 살다 가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평가에 잣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아무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뭐 어떤지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내가 잘하고 있어, 계속 갈 수 있어, 잘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매일 잠자려고 누웠을 때 스스로 이렇게 셀프 독려를 했었어요. 오늘도 잘했어. 오늘도 멋있었어. 라고 하는 걸 나한테 줬고 또 실제로 눈 감을 때 저녁에 누웠을 때 하루 그렇게 열심히 보낸 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셀프 피드백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 많이 하시고요. 주변 지인분들이 사실 잘 몰라요. 저한테 가장 가까운 지인이 누구였을까요? 남편님이시죠. 남편님 듣고 계신가요? 우리 남편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셨겠죠. 남편님께서는 저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염려하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남편분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그만뒀다고 하면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중심이 흩어지고 무너졌다고 하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믿은 소신, 제가 확인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을 주변에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믿고 내가 선택한 기준을 믿고 나의 안목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주변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혜진 리더님한테 그런 걸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본인이 나아지고 있는 경험,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 충분히 잘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서 하루 마무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 잘했다. 내일은 더 멋진 날을 맞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끝내주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희님 안녕하세요. 우리 정주 리더님 그랬네요 제가. 우리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라 저는 너무 좋네요. 자, 유산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몇 해 전 기존 BC 가입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종 구매 시기는 1년이 넘었고 다시 그 코드로 구매나 사업을 하고 싶다고는 하지 그러면 다시 가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유산화 윤리 규정 안에서도 1년 동안 비활동 하셨던 분들은 바로 재가입 가능하시니까요. 뎁스로 내려간 뒤로 해독 리셋도 효과 보고 소개도 하셨던 분이 저를 만나는 걸 피하는 것 같다. 설맞이 인사 선물을 드릴 겸 만났는데 직업이 설계사다 보니 유산화 티 하는 분 걸 드신다고 무슨 일이죠? 유니시티. 그러네요. 글자를 못 읽어. 자, 유니시티 하는 분 걸 드신다고 들어보니 유니시티도 좋은 것 같다며 얘기하셔서 이왕 드시면 잘 드시라고 추후 다시 유산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 라고 웃으며 내 몸에 들어가는 거 독성 없는 걸 꼭 드시라 얘기했는데 유니시티도 독성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함량적인 차이가 좀 있을 뿐이고요. 가격적인 차이만 있어요. 독성은 유니시티도 없습니다. 자, 얘기했는데 끝에 얘기를 들어보니 소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없네라고 말씀하고 시간 없어 헤어졌어요. 뎁스가 다 소비자로 신뢰 이어가는 것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 이런 거예요. 뎁스에 나온 소비자들을 오랫동안 자주 관계를 만나야지만 이 BC 사업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처음에 목적이 뭐였냐면 제품만 먹고 싶었던 거였지 누굴 만나거나 어떤 사업이나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소비자 안 하고 사업자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가진 부담을 덜어내려고 하면 내가 무리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셔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내가 뭐 신뢰적이지 않다거나 친하거나 하지 않으면 사람 관계도 부담스러워서 더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소비자로 뎁스 파고 내려가실 때는 그분을 나의 지인으로 만들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십니다. 저는 6년 만에 가입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이어가는지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늘 타인이 한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하시되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의 정보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만 진정성 있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설명에 부담 없이 초대하는 노하우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에 초대.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사업 모델에 대한 것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기에 돈이 되는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투잡을 해볼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한다거나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을 써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정확히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 가서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네가 설명해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누가 또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정확히 실체를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초대하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의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으냐면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내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나도 지금 알아보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알아보는 건 어때? 그런데 너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어차피 1시간 쓴다고 하면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가서 알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무턱대고 뭔가를 제안하는 느낌보다는 좋은 정보인데 같이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 또는 좋은 정보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트워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에서 오픈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기존의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될 거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서 변별력을 갖는 것도 도움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유산할 걸 안 만나도 요즘엔 다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제품은 경험해 봤지만 사업 모델은 어떤지를 잘 못 들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궁금하다고 얘기하면 혹 깰까봐 혹 들어올까봐 우리 궁금해도 안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편한 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보고 너도 이 일에 대해서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목이 없으면 뭐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목이 없으면 좋은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런 계통에 수조원이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즈니스 규모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5조 원대에 설명을 하는 거죠. 5조 원대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갖고 있는 사업 형태다. 그런데 치킨 시장 전체가 2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깜짝 놀라세요. 치킨 프랜차이즈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이 5조 원에 매출이 5조고 수익이 2조가 넘어가는 이 시장에는 관심 갖지 못하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멘트 같은 거 쓰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금요일 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정주희 리더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탈퇴하고 우리한테 와라라는 얘기를 하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달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셨던 분인지 아니면 그냥 제품만 드셨던 분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는 그분이 그 위에 스폰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년 이상의 제품 구매를 안 하신다는 건 사실은 사업이든 제품이든 아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이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가입을 했다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비전을 못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가입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비전까지 다 보셨는지 그래서 그때 내가 상황적인 선택과 지금 상황적인 선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끔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시 태어난다면 건호 스폰서님 자리에 그렇죠. 우리 신랑 별명이 뭐라고요? 이순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파트너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듣고 계시죠? 자, 성빈이 창장들 안녕하십니까? 자, 나도 오지게 반가워. 우리 정태현이 광주. 자, 반갑습니다. 자,
그렇죠. 다른 리더님들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자리가 사실 이 자리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겪어내고 감당해 나가면서 이 공유하고 나눔해 주시는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어려움을 물어봤을 때 제가 뭔가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혜받고 계신 거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랜 친구의 25개월 아기가 심장에 구멍이 있는 아픈 아이여서 위로해주고 그냥 헤어지려 했는데 자꾸 돈 없다고 돈 벌고 싶다 해서 저도 모르게 나랑 돈 벌자 제안했고 제대로 듣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2주 후 다시 만날 예정이고 그때 보상 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유산제품도 안 먹은 친구라 건강부터 챙겨야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냥 사업 설명하세요. 내가 간절한 게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지금 아이 키우면서 제품 먼저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업 모델을 설명하는 것도 좋아요. 저 또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제품 먹을 여유라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품 먹을 여유가 아니라 당장 10만 원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한다거나 정기 구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팔아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타이밍에 간절함을 봐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제품을 먹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차피 라이센스 획득할 때 구매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죠. 정확하게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 벌고 싶다 해서 사업 모델을 선택하는 건데 큰 부담이 없게끔 제안해 주시는 거. 왜냐면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2만 원을 내고 적립을 통해서 라이센스가 오픈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알려주시고요. 또 제품을 오토십으로 구매해서 할인돼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유산에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주시면서 이분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사업을 시작하신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거나 손해가 없다는 것도 늘 계산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2년 동안 사업했을 때 총 들어가는 비용과 손실 부분을 제가 늘 확인시켜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한 분께 10년 동안 종신보험을 비롯한 여러 보험을 다 가입했는데요. 이분께 5일 정도 드실 헬스팩 화이버지 샘플도 드렸어요. 효과 없다 한마디로 일주일 더 이상 연락이 안 돼요. 주고받고 안 돼서 화낸대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예요. 지금 섭섭하시죠? 성빈이 창장나라님. 나는 10년 동안 보험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그분은 지금 성빈이 창작나라님이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 명확하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구로 하세요. 10년 동안 관리된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험을 이렇게 관리받았는데 제가 앞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일 시작했으니까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소개해달라고 오히려 직구로 날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잘 보지도 않고 오히려 직구로 얘기하지 않으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어서라도 효과 없다고 일축해서 거절할 빌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직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관련하는데 지금 보험하시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서로 윈윈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해 보시는 거. 아니면 보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실 때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보험을 간암 가족력이 있어서 간암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간영양제를 선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 제 아는 우리 FC분은 암보험 가입하시고 약관 갖다 드릴 때 그렇게 편지를 쓰신대요. 암보험을 가입하셨지만 암 진단금을 받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고객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해당 질환 부분에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보고 드리는 거니까 꼭 건강 챙기시고 만기 때 환급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감성적이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면서 마케팅 비용도 여기서 소모를 하면서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을 쓰기만 했지 수입 활동이 전혀 안 됐는데 이곳에서 소비하면서 2차로 수입 활동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일석이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은 분들이 경험이 좋으면 다시 재구매하는 빈도도 생기어서 어차피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풀을 더 이상 보험을 가입시키기는 어렵죠. 왜냐면 가정 경제 규모 안에서 기본 소비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건강에 염려가 있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건강 관련된 소비 지출은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소비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건강에 지출한다고 해요. 1인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을 바라보고 제안할 수 있고 그 시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미 조금 약간의 포화 상태가 있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서 병행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직구로 해보세요.
자, 저 골드 이출자 토요일에 포기하려는데 전화 주신 것도 고백합니다. 제가 잘하네요. 이렇게 포기하려는 사람한테 힘을 주는 멋진 스폰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고민되셨군요. 속이 뻥 뚫렸어요. 다행이네요. 이 멘트 잘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라이브 하거나 다른 사람이 했던 거 듣다 보면 그 멘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다 이해가 되기 좋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읽거나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지까지를 예측해서 전달 멘트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좋은 걸 잘 표현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들이 얘기해 준 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분한테는 이렇게 설명해도 아마 이해 못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 맞는 걸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오는 창작물이 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일을 그냥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달되어졌을 때 상대가 반응하는 걸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 미팅을 한번 하고 나면 상대와 교감하고 눈을 맞추고 정보 전달하다 보면 굉장한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내 이야기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상대방의 눈빛과 자세만마도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맨날 전달력이 없다고 하면 나름의 방식으로 재가공해서 정보를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 또한 보상 플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나름대로 보상 플랜의 장점을 이해하거나 하면서 보상 플랜을 풀어나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서플리먼트조차도 제가 남들이 알려준 거를 설명했던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책을 읽어가면서 이 포인트 너무 괜찮은데 이건 내가 꼭 설명해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타인들이 정리해주는 목이 메이네요. 자, 타인들이 이야기해주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도 표현하니까 너무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적었죠. 그분들이 전달하는 그런 정보를 멘트를 적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복제를 해나갔던 것 같아요. 창작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복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통해서 내가 공감이 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그 비유나 표현을 잘 갖다가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둘씩 내 말주머니를 늘려가는 거. 그리고 하나둘씩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맞춤으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내시는 게 여러분들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박민숙 리더님이셨군요. 자, 우리 직업군별로 각자가 필요한 상황과 또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유산화가 그분의 삶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삶 안에 유산화를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과 그분들의 직업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분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훌륭한 전달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우리가 효율적이고 이렇게 막 뭔가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는 그분한테 깊이 있게 다가가는 거,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거, 그리고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이 있게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제안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급한 마음 먹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썹을 하러 갔는데 살 얘기가 나와서 사장님은 어떻게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했더니 식욕 억제하는 약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장님이 저한테 반대로 물어보셔서 영양제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식욕을 억제한다는 거는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몸의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계속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또는 내 몸이 갖고 있는 기능을 내가 스스로가 손실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고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눈썹 문신하러 가셨을 때 만나시는 분들은 자기 외모 관리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 가장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고, 저 또한 그런 거 해봤는데요, 그것들이 좀 단기적이라서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걸로 몸을 챙기면서 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라고 포커스가 건강에 맞춰져 있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을 계속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의 경험을 공유하시면서 제안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좀 달려왔는데요.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 안 하셨군요. 농담이고요. 이제 연말이란다. 월말 맞이했고, 또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 마음이 사전에 조금 더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를 시작으로 연말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미 벌써,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실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그냥 쉼과 휴식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 또 가족분들에게 건강을 전달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에 파트너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건강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일부러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속되는 휴식을 취하실 때 그동안에 만나지 못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또 따로 안 내려가시는 분들 많아서 오히려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동안 소원했던 분들과 관계를 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휴 동안에 자신도 채우고 주변도 챙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여러분들의 배움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매주 만나는 금요일의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충전도 많이 하세요. 새해에는 우리 다시 맞는 우리 구정 명절이잖아요. 1월 달에 좀 아쉬웠던 게 있다고 하면 또다시 맞는 구정, 우리 구정 있어 되게 좋은 것 같다, 그쵸? 또다시 맞는 구정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으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더 행복해지자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금요일마다 만나요. 안녕.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명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은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세요.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분들 함께해요. 우리 이하정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고 복 다 받고 더 훌륭하게 성장하는 한 해로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어 권여사. 자, 우리 이순신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순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Many years ago, there was a man who felt fire in his soul. And through one man's vision,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forth with the power of two. Now it's changing lives, one person at a time, and it's waiting for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t do.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 We live life and love it. Haven't you heard? We dream of a place for all human race to be healthy and happy for life. The future's upon us. We are USANA. Whoa. We go, making the whole world our home. Now together we're standing, one big family, united and strong. We are USANA. We're changing the world.